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의문현상의 마지막 축약과 첨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을 엄청 어려워하는데 마지막 시간이니 의문현상 축약과 첨가까지 잘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의문현상의 유형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현상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요. 교체 현상에서는 평파열음화, 디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탈락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으 탈락, 아오 탈락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축약과 첨가에는 어떤 의문현상들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체와 탈락에서는 종류가 조금 많았죠. 근데 축약과 첨가에는 중요한 의문현상들이 딱 한 가지씩 있으니 집중해서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축약부터 보겠습니다. 축약이 뭔지 용어가 아주 낯선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축하. 발음하면 우리가 늘 생일 축하한다고 친구한테 카톡 보낼 때 저렇게 축하라고 쓰는 학생들 많죠.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예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현상, 표기와 발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기역과 히읗이 키읔이 됐죠? 이것을 정리하면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의문이 하나로 합쳐지는 의문현상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한자어인데요. 죽일 축, 묶을 약 해서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교체는 하나하나씩 교체됐던 거, 탈락은 2개의 의문 혹은 하나의 의문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축약은 2 의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오늘도 역시 발음을 적어봐야 의문현상 더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잠깐 영상 멈추고 좋다, 많지, 맏형, 굽히다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발음 잘 적어봤으리라 믿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다부터 보면 좋다, 많지, 맏형, 굽히다 여러분들이 쓴 것과 발음이 맞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유형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다, 많지, 넣고, 맏형, 굽히다. 변화를 정리해 보면 히읗과 디귿이 티읕으로 합쳐졌죠. 그리고 히읗과 지읒이 치읒으로, 그리고 히읗과 기역이 키읔으로, 그리고 디귿과 히읗이 티읕으로, 비읍과 히읗이 피읍으로 변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공통점을 잘 찾았을 텐데 선생님이 의문현상에 이름을 붙일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모양이 변했는지 그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변화된 결과 티읕, 치읒, 키읔, 티읕, 피읍 공통점은 뭘까요? 네, 트, 츠, 크, 트, 프 공통점은 거센 소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을 거센 소리 되기 혹은 격음어라고 부르는데요. 평파열음 또는 평파찰음과 히읗이 결합하여 격음, 거센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거센 소리 되기, 격음화라고 부릅니다. 거센 소리 되기는 우리말이고 격음화는 한자어. 우리 교체 현상에서는 된소리 되기, 경음화를 봤는데 축약에는 거센 소리 되기, 격음화가 있습니다. 자음 체계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발성 유형에 따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나눴었죠? 이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꾸면 평음, 격음, 경음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도 쉬운 우리말로만 설명을 하고 싶은데 교과서나 혹은 문제지에 한자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함께 참고해서 기억해 주세요. 격음, 경음 헷갈리지 마세요. 격하게 내는 거센 소리는 격음이라는 점 잘 정리해 두길 바랍니다. 축약에는 거센 소리 되기, 격음화를 꼭 기억합시다. 심화 문제 보면 얘의 첫 해가 있죠. 이거 발음하면 첫 해. 저렇게 발음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해는 어떤 의문현상을 거쳐서 첫 해로 발음이 나는 걸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시옷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됐다? 과연 그럴까요? 티읕이 되려면 디귿이 거세게 나는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티읕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옷과 히읗이 티읕이 됐죠. 이것은 2가지의 의문현상을 거친 겁니다.
과연 그 두 가지 의문 현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힌트를 주자면 처음에 첫 해는 첫해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첫해로 변화된 건데요. 그러면 첫해에서 일어난 의문 현상은 복습을 잘한 학생은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교체 현상에서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에는 뭐만 올 수 있다? 가느다란 물방울 혹은 그녀 다리만 보여. 거기서 보면 받침에 시옷은 없죠? 이것이 디귿으로 바뀐 교체 현상인 평파열음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해에서 이 첫해로 바뀐 것이 우리가 방금 배운 축약, 격음화, 거센소리 되기인 거죠. 이건 심화 문제니까 여러분 점점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어려운 최고난도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끊기다, 끊기다. 발음 뭘까요? 끊기다, 끊기다. 과연 이 니은 히읗에서 자음이 하나 탈락한 끊기다일지 아니면 히읗과 기역이 합쳐진 끊기다일지 과연 어떤 의문 현상을 거쳤을까요? 네, 정답은 끊기다입니다. 끊기다가 맞는 표현인데요. 탈락보다는 축약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끊기다는 격음화, 거센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럼 진짜 마지막 첨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첨가 발음 적어보세요. 중앙여고, 제1여고, 집안일, 앞일, 식용유, 담요. 중앙여고, 제1여고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갈 수 없는 이 두 학교 과연 발음은 어떤 식으로 나는지 꼭 적어보세요. 중앙고랑 제1고 정기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취소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적어보고 있죠? 그러면 영상 멈추고 다 적었다고 가정하고 발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여고, 제1여고 발음 잘 적어봤죠? 뭐가 첨가된 건지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중앙여고 발음하면 네, 중앙여고, 제1여고 발음하면 제1여고로 발음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첨가됐을까요? 중앙여고부터 확인해 보면 네, 중앙여고, 니은이 첨가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제1여고는 과연 리을 첨가 현상이냐?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리을 첨가 현상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첨가 현상에는 니은 첨가 현상이 대표적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제1여고는 어떻게 리을이 첨가된 것처럼 보이느냐? 보면 제1여고도 처음에는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1여고였다가 누구의 영향으로? 네, 제1 받침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변해서 소리나는 겁니다. 따라서 네, 복습 잘한 학생들 유음화 현상이 이어서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음화 현상을 외우지 않더라도 제1여고에서 제1여고로 됐구나. 니은이 리을로 됐구나. 아, 리을은 유음이었지. 유음화 현상이 일어났다. 로만 기억해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첨가에는 니은 첨가 현상이 대표적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소리와 소리가 이어질 때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든 현상을 첨가라고 하고 거기에는 니은 첨가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 과연 이 니은 첨가 현상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느냐? 이 공통점을 또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중앙여고, 집안일, 식용유, 색연필. 공통점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으면 진짜 추리왕, 거의 명탐정 코난 뺨치는 추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발음해보세요. 중앙여고, 그리고 집안일, 식용유, 색연필. 공통적으로 니은 첨가 현상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 중앙여고, 집안일, 식용유, 색연필의 공통점은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얘네들은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난 걸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 정리해보면 첫 번째, 복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일, 그리고 식용, 먹을 수 있는 기름 해서 식용 더하기 유, 그리고 색 더하기 연필, 이렇게 기존에 있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여고도 중앙여자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 그러면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요. 집안, 식, 용, 색 보면 니은, 이응, 기역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뒤에 형태소는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 유, 연. 근데 선생님 반모음 이가 뭐였죠? 하는 학생들은 이중모음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이중모음을 보면 유를 보겠습니다. 유를 보면 반모음 이를 거쳐서 우로 발음된다고 했습니다. 이유. 그래서 반모음 이를 거쳐서 나는 모음을 이중모음. 네, 반모음에는 대표적으로 이가 있다고 했었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나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단어를 하나 보겠습니다. 눈인사 한번 볼게요. 눈인사는 복합어죠. 눈 더하기 인사. 그래서 복합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앞 형태소가 눈, 받침 니은, 자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인 보면 뒤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돼요. 근데 얘는 눈인사라고 발음하나요 우리가? No. 아니죠. 얘 발음하면 눈인사입니다. 그냥 연음으로 우리가 발음을 해요. 이처럼 니은 첨가가 어려운 이유가 니은 첨가 현상은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 얘네들은 꼭 이 환경에서 니은 첨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같은 환경이어도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어서 니은 첨가 현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아주 어렵진 않게 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표준 발음을 하고 있는지 발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주의하길 바라며 아래에 단어 3개 보이죠? 이 3가지 단어의 발음을 지금 적어보세요. 틀려봐야 다음에는 옳게 발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잘 적어봤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이슬, 밤니슬, 표준 발음은 밤니슬입니다. 그리고 솜니불은 솜니불, 첫인상은 첫인상으로 발음하는데요. 여러분들 발음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밤이슬, 솜니불은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첫인상은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밤이슬, 솜이불 이렇게 연음하지 않고 밤니슬, 솜니불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첫인상은 첫닌상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니은 첨가 현상은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쉽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니은 첨가 현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하는 학생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단어 옆에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저 소리 버튼을 누르면 성우가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밤니슬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듣지 않아도 이렇게 옆에 밤니슬 발음 기호 안에 옳은 표준 발음이 적혀 있다는 점 확인해 보세요. 이때 참니슬도 그러면 참니슬인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없겠죠? 참이슬 아니고 밤니슬입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색연필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된다고 했었죠? 네, 색연필입니다. 이건 어떤 의문 현상을 거친 걸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었겠지만 의문 현상을 2개 거칩니다. 처음에 색연필 이 복합어에서 니은이 끼어든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가 그래서 색연필이었다가 발음을 더 쉽게 하고 싶다 해서 완성된 것이 색연필이죠. 이때 니은 앞에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비음입니다. 그래서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니은, 비음, 이응이 비음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자음체계 공부할 때 노란 양말 설명했습니다. 노란 양말, 니은, 리을, 이응, 미음에서 유음인 리을이 빠진 니은, 이응, 미음이 비음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축약과 첨가 현상 오늘 배운 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낳고 발음하면 낳고 그리고 못 잊어 발음하면 못 잊어가 되죠. 이 각각의 현상들을 뭐라고 부른다? 격음화, 니은 첨가, 축약에는 격음화,
거센 소리 되기, 첨가에는 니은 첨가 현상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눈치챘겠지만 못 잊어. 저기에도 비음화 현상이 같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수능 문제 그리고 공무원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문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1, 2, 3, 4, 5번 중에 몇 번? 잠깐 영상 멈추고 꼭 문제 풀어보세요. 일단 기억! 탈락의 예를 골라야 되죠. 넉! 우리 배웠습니다. 넉! 시옷이 떨어지죠. 자음군 단순화 탈락 맞죠? 2번 바느질 이것도 바늘질인데 리을이 떨어진 리을 탈락 현상이라고 배웠습니다. 3번 집안일 이거 오늘 배웠죠? 집안일은 탈락이 아니고 오늘 배운 첨가 현상이었습니다. 니은 첨가. 그리고 4번이 조금 어려워요. 4번 받치다. 발음을 적어보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은데 받치다 발음해보면 받치다로 발음되죠. 이때 축약 현상, 디귿과 히읗이 축약이 돼서 티읕으로 변했다가 국의 음화를 거쳐 치읓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인 현상들까지는 모르더라도 탈락 현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과제 문제에도 있었죠. 진리는 유음화 현상으로 교체죠. 이것도 탈락이 아니죠. 그러면 기억, 탈락의 예로 맞는 선지는 1번과 2번이죠. 그러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첨가의 예로 권력이 맞을지 맨입이 맞을지 잘 골라봅시다. 다음 시간에 정답 알려줄게요. 오늘 수업도 마치기 전에 저작권법 확인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선생님이 만든 이 저작물은 본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유출할 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의문현상 복습하고 또 복습할 테니까 지금 당장 머리가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의문현상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과제도 신중히 잘 풀어주세요.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